안녕하세요. 오늘 책 한 권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 첫 문장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여자가 호텔에 도착합니다. 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옷 한 벌, 여벌 신발 하나 없이 그냥 빈손으로 체크인을 합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짐을 들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짐 없어요. 보통 호텔에 짐 없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하죠. 당일치기 출장, 급한 여행.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 호텔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생을 마감하려고 온 겁니다. 짐이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온 거예요.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바람막이, 청바지, 운동화. 잔뜩 들뜬 표정으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알고 보니 이 호텔 전체가 일주일짜리 결혼식 행사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죽으러 온 여자가 결혼식 한복판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 소설의 시작입니다. 제목은 웨딩 피플. 작가는 앨리슨 에스파흐. 출간 전부터 소니 픽처스가 영화 판권을 선점하고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 세계 100만 부를 돌파한 소설입니다. 굴리즈 초이스 어워드 소설 부문 1위, 가디언, 타임, 시카고 트리뷴이 올해의 책으로 꼽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수상 경력이나 판매 부수보다 이 소설에 달린 한 줄짜리 평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썼거든요. 죽음을 말하면서 이만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소설은 드물다. 그 말이 뭔 뜻인지 오늘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피비입니다. 대학 교수예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냥 이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종류의 이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났고 그 이후의 삶이 피비에게는 아무런 의미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뭘 먹어도 뭘 봐도 누굴 만나도 그냥 계속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피비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호텔이 있었거든요. 미국 북동부 로드아일랜드 해안 절벽 끝에 서 있는 19세기풍 고급 호텔 코널인. 피비는 이 호텔이 자신의 마지막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품위 있게 조용히 그 절벽 앞에서.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호텔이 결혼식으로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 거예요. 오프닝 리셉션, 요트 선상 파티, 처녀 파티, 리허설 디너, 본식, 웨딩 브런치.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꼬박 일주일 동안 한 커플의 결혼식 행사가 이 호텔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신부 라일라가 등장합니다. 라일라는 100만 달러를 쏟아부어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드레스, 꽃장식, 하객 리스트, 좌석 배치, 날씨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결혼식 한복판에 짐도 없이 홀로 나타난 낯선 여자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혼자야? 왜 짐이 없어? 왜 저렇게 아무 기대도 없어 보이지?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피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마지막을 조용히 정리하러 왔더니 사방이 웨딩 음악이고 샴페인이고 들뜬 하객들이고 계획이 자꾸 틀어집니다. 조용히 있으려 해도 라일라가 말을 걸어오고 파티에 끌려가고 요트 위에 앉아있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 소란 속에서 피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피비는 호텔방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이에요. 사실 피비는 이 책을 예전에 읽다가 끝까지 못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혹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됐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절벽 끝 호텔방에서 피비는 처음으로 끝까지 읽기로 합니다. 전쟁 이후에도 삶은 이어집니다. 결혼 이후에도 삶은 이어집니다. 자살 시도 이후에도 삶은 이어집니다. 델러웨이 부인 속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걸 읽으면서 피비는 묻습니다. 어떤 삶이 이어지는 걸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양인 걸까? 이 질문이 피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라일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부처럼 보이지만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라일라 안에서도 무언가가 끓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에 맞는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는 것,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피비와 라일라,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것,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는 것. 작가 앨리슨 에스파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함이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줄 소설을 쓰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진짜 묻고 싶은 건 결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웨딩드레스나 샴페인 얘기도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솔직한가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가면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척하며 살고 있을까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다 이해하는 척, 기대하지 않는 척. 피비가 소설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들뜬 척, 토시 하나까지 똑같은 농담을 몇 번째 거듭하면서 처음 하는 척. 지식이란 여러 사실이 아름답고 우연하게 엮여 만들어진 퀼트라고 믿는 척이라고요. 교수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오랫동안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연기해온 PB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자기를 정말로 지켜보는 사람은 자기 말곤 없었다. 하루가 저물었을 때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난하는 사람은 PB 자신뿐이었다. 이 문장 읽다가 저 잠깐 멈췄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지만 정작 가장 가혹하게 나를 판단하는 건 항상 나 자신이니까요. 이 소설은 결국 그 가면을 벗는 이야기입니다. 끝을 결심했던 사람이 결혼식이라는 가장 떠들썩하고 생생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아주 조금씩 다시 삶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읽는 재미가 반으로 줄어요. 중반 이후에 PB와 라일라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결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PB의 계획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건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저는 꽤 오래 멍하니 있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뭔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났달까요?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건지, 솔직해진다는 게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조조 모에스, 미 비포 유의 작가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제목은 웨딩 피플, 저자는 앨리슨 에스파흐이고 번역은 김보람 번역가가 맡았습니다. 출판사는 북로망스이고 출간일은 2026년 5월 20일입니다. 장르는 영미 희비극 장편소설이고 560쪽 분량입니다.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요. 웃다가 울다가 하는 감정의 진폭이 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 이혼이나 상실, 삶의 큰 전환점을 경험하셨거나 지금 겪고 계신 분, 미 비포 유처럼 삶과 죽음을 정면으로 다루는 소설을 즐겨 읽으시는 분, 그리고 요즘 자기 자신에게 조금 솔직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시다면, 아니면 읽고 싶어지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시나요? 그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